이제 마지막으로 골 전도능인데요. 역시 오해를 불러오는 용어입니다. 반도체를 영어로 세미컨덕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컨덕션, 즉 전도라는 뜻이 전기가 통하듯이 골 재생이 저절로 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. 골 전도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첫째가 이식부의 뼈가 재생될 때까지 마치 혈병처럼 공간 유지를 해준다는 뜻입니다. 따라서 블록뼈도 알갱이뼈도 공간 유지 기능이 있는 것이고 모든 종류의 식재가 다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. 하지만 공간 유지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식부 내부로 뼈가 자라 들어올 수 있는 공간, 즉 골 재생이 되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. 그리고 이를 스캐폴드라고 설명을 하는데요. 스캐폴드는 비결하고 공사장에서 건물 외벽에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로서 기계나 장비, 재료, 인부 등이 지나다니면서 건물이 완성됩니다. 이 말대로 하면 이 식재는 마치 망상골처럼 다공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GBR처럼 알갱이뼈를 이식하는 경우라면 그 사이사이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공간에 이식 직후에는 혈병이 있다가 1차로 혈관이 재생되고 조섬유세포, 조골세포가 들어와서 뼈가 되는 것이죠. 따라서 이 공간이 클수록 골 전도능이 좋은 것입니다. 따라서 흡수도 잘 되지만 내부에 수세미처럼 구멍이 나 있는 동종골, 망상골, 블록뼈가 골 전도능을 가진 이식재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급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알갱이 형태의 식재를 쓸 수밖에 없고 모양을 잡기 위해서 자연히 촘촘하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공간 유지만 되고 비계가 거의 없어서 결과적으로 골 전도능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,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, 자가골도 알갱이 형태는 골 전도능이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골 전도능도 이 식재 자체가 뼈가 된다는 개념은 역시 아닙니다. 자, 이제 남은 희망은 골 재생은 이미 끝났지만 골 성숙 기간 동안 신생골이 잔존 식재를 2차로 흡수를 하면서 그 공간에 뼈를 재생하는 리모델링 과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식재의 흡수성인데요. 하지만 흡수성은 자가골이 가장 탁월하고 기타 이 식재에서는 많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. 자가골조차도 대략 반 정도만 흡수가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. 동종골 이하로는 흡수성이 뚝 떨어져서 가장 비싸고 많이 쓰는 이종골 소뼈도 약하고 합성골은 그 밑입니다. 그리고 흡수성도 중요하지만 흡수가 될 여건이 되어 있느냐도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 식재는 혈병처럼 저절로 흡수가 되지 않고 인접한 신생골에 의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반이라도 고령성이 되어 있다면 신생골이 잔존 식재를 흡수할 수가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이렇게 잔존 식재가 더 많은 상태에서 흡수가 진행될 여력이 신생골에 있을까요?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입니다. 이상 여기까지가 골 이식만 한 리치 오그멘테이션의 결과입니다. 그런데 GBR은 골 이식과 동시에 픽스 믹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결과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왜냐하면 안 그래도 부족한 골벽을 픽스처가 가로막고 있어서 골벽의 크기가 더 작아져서 여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GBR에서는 이식부의 반도 고령성이 안 되고 골벽과 맞닿지 못하고 픽스만 맞닿는 이 부분은 알갱이 뼈끼리 뭉쳐만 있게 됩니다. GBR 해서 생긴 이 부분의 뼈가 과연 뼈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어쨌든 수개월의 골 재생 기간이 경과한 후에
이식제의 반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대줄 연결하고 크라운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. 자가골이 아니라면 이식 후 수년이 지나도 이 부분에서는 알갱이 이식제끼리 뭉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GBR, 골 재생 유도술의 결과는 이런 것이에 이름을 골 이식 즉 그래프트라 못하고 재생 유도술이라고 한 것인데 용어 선택을 정확하게 한 것이죠. 이래서인지 요즘은 GBR이라는 용어 대신에 리치 오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엄연히 다른 것이죠. 이런 뼈가 픽스처를 잘 받쳐주면서 교합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? 이런 뼈에 염증이 퍼지면 알갱이가 금방 흩어지지 않을까요? 이런 뼈에는 치연 섬유가 앵커가 되지 못하니 이 부분의 잇몸은 부착치연이 아닌 유리치연이 되어서 염증에 취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. 이런 결과를 놓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편이 낫다고 할 수준이 못 되죠. 또 만약 GBR이 효과가 있었다면 흔들니를 뽑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. 자연치에서도 GBR을 해서 살리면 되지요. 그러나 치조골의 재생은 고사하고 결체 조직 재부착조차도 안 되어서 이미 실패로 끝났던 치주학에서의 과거의 술식이 시간이 없는 임플란트에서는 차편막의 적용이 자연치보다는 쉬워서 이식제가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잘 뭉쳐져 있다는 이유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. 그래서 RNA와 마찬가지로 윤리에서도 GBR에서 골폭을 늘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상똥 속에 이식을 해서 골 길이는 늘릴 수가 있죠. 하지만 상똥 이식술에서도 이식제 자체가 뼈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비록 골 이식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골 형성 유도술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갱이뼈를 이식하고 이식량이 GBR보다 훨씬 많아서 골벽과 거리가 먼 부분에서는 골 재생이 잘 안 되니 이식제의 흡수성이 요구가 됩니다. 하지만 이식제가 달아날 일이 있고 기계적 공간 유지가 되니까 듬성듬성 늘 수도 있어서 GBR을 한 것보다는 골 전도성이 있으니 골 재생에 더 유리한 것입니다. 아울러 보시다시피 여기는 뼈를 재생시킬 골병이 사방에 있고 외부와 처음부터 완벽히 차단이 되죠. 그래서 골 이식 수술, 즉 그래프트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.